기사쇼 안정입니다. 오늘은 유영재 씨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1심 재판이 끝난 다음에 실형이 나왔죠. 그 다음에 항소심은 유무죄 재판이 될지 혹은 양형 재판이 될지 이게 관건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양형 재판으로 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영재 씨가 더 이상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유영재 씨는 다들 아시다시피 맨 처음 이 사태가 불거졌을 때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이라고 하면서 본인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극구 부인해 왔습니다. 실제로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부인을 했고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니까 선운숙 씨 친언니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난 죄가 없는데 사과할 것도 없다는 거였죠. 그 결과는 뭐였죠? 실형 2년 6개월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반성도 없고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용서도 받지 못했다.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자,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조금 더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본인이 죄를 인정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최종적으로 왜 유영재 씨가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인지를 넘어서 과연 유영재 씨는 선운숙 씨 측에 합의를 제안할 것인지, 그리고 합의가 들어오면은 과연 선운숙 씨의 언니는 이 합의를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형사소송에서 죄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은 이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과연 선운숙 씨의 언니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생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심 결심 공판은 지난 16일 수원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었는데 유영재 씨의 구체적인 혐의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운숙 씨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를 했고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외에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번 2심에서 유영재 씨는 달라졌다는 거죠. 유무죄 재판,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죄를 인정하고 양형부당, 내가 죄는 인정하는데 잘못한 건 맞는데 하지만 2년 6개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그래서 이 형량을 제고해달라. 그런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사실상 말을 바꿨습니다. 유영재 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수감된 이후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지만 형이 무겁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모든 범죄 사실 인정. 일부도 아니고 모두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백도 한다는 거죠. 근데 자백이라는 건 상대방이 주장하기 전에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자백이죠. 1심에서 누누이 무죄를 주장하다가 최종적으로 법원이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그 다음에 입장을 바꾸면서 자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전 맞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입장을 바꾼 것일까요? 명백한 물증 앞에서 더 이상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항소심에서는 이 2년 6개월의 형량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게 됐다는 거죠. 일단 변호인 측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드린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제부와 처형 관계로 전처와 함께 거주했다. 두 사람은 언니, 자기야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전처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피고인은 자기의 잘못을 통감하고 과거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범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 강제추행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이건 더더군다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3개월 동안 처음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됐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쓰도록 하겠다. 가족들을 비롯해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과의 유대관계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재범은 없을 것이다. 선처를 부탁드린다. 가족 입장에서 탄원서를 써주는 거, 그리고 앞서 다른 동종 정과가 없다는 거, 초범이라는 것, 이런 걸 강조했겠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죠? 피해 당사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영재 씨의 입장을 한번 보시죠.
일단 유영재 씨는 피소 직후에도 본인이 운영하는 이 개인 채널을 통해서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반박을 했었죠. 이런 유영재 씨가 이제는 완전히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한다. 제가 가진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 잘못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고 사죄한다.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하고 방송인으로서 34년 활동하면서 방송 윤리를 잘 지켜왔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져 사과하고 반성한다. 이런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셔서 선처 부탁드린다. 앞으로 사회에 복귀해서 성 개념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고 이 계기로 바로 살겠다라고 반성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자, 일단 2심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진행이 되는데 1심에서는 본인의 잘못을 모두 부인했기 때문에 일종의 괘씸죄, 죄질이 불량하다고까지 했는데 이번에 2심에서는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늘어날 확률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줄어들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2심 재판부는 과연 어떠한 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선운숙 씨 언니의 변호를 맡고 있는 노종원 변호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피해자가 용서의 의사표시를 표시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용서의 의사표시를 판결 선고지까지 만약에 표시하게 된다면은 좀 감형이 될 여지가 있을 거고, 만약에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아마 1심의 형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좀 조심스러운 예상입니다. 일단은 유영재 씨가 1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어느 정도 보인 점이 참작돼서 불리하게 판결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2심에서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지금 현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재판정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것에 대응해서 피해자가 유영재 씨를 용서의 의사표시를 하냐 안 하냐가 결국은 형량의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용서의 의사표시를 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용서해달라,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잘못했다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용서라는 게 이쪽은 명백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는데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 있죠?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합의. 합의가 단순히 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합의라는 건 상대방이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칠 때 상대방이 그걸 용서해 주는 과정이죠. 그것의 매개가 금전적인 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 합의를 무조건 돈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 이 얘기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합의 제한이 있었는지가 궁금하시죠? 이 역시 노종원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통상적으로 이제 용서를 구한다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합의 제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영재 씨 쪽에서 구체적으로 합의 제한이 들어온 적은 있나요? 유영재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좀 용서를 구한다라는 그 의사를 상대방 변호인 측을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 지금 입장은 그 마음의 상처가 지금 현재 너무 크고 정신적으로도 지금 많이 피폐해져 있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많이 몸이 지금 상한 상태라서 좀 이거에 대한 회복을 좀 우선하게 생각해야지 지금 용서를 할지 말지를 좀 생각할 여유가 좀 아직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의사를 변호인 측을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용서를 구한 건 맞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합의 제한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노 변호사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거 자체가 용서를 구한다는 게 합의가 전제된 의사 표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회복을 먼저 생각해야지 지금은 용서를 할지 말지를 생각할 여유가 아직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인즉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혹자는 얘기를 해요. 아니 결과적으로 볼 때 이미 복역 중이고 본인이 합의를 제안을 했을 때 합의를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합의를 받아들이면은 그 과정에서 합의금이 오니까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그마저도 하지 않으면 합의금이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재판에는 형사재판이 있고 민사재판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그 사람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징역과 같은 직접적인 어떠한 형벌이 가해지는 거죠. 근데 민사는 뭐죠? 재산상의 피해가 많죠. 이 경우에는 이미 형사적으로 유영재는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게 1심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죠. 2심 재판부에서도 이미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무죄가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즉 유죄죠. 이 유죄에 의해서 이 죄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었다. 추가적으로 위자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과 아예 합의할 생각도 없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은 받아야 되겠어, 이 생각이 있을 때는 형사재판 판결을 기반으로 해서 민사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받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선운숙 씨의 언니가 민사재판을 또다시 제기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 부분 역시 노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형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적으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분께서는 형사적으로 응분의 어떤 법적 조치를 받은 걸로 어쨌든 유영재 씨의 죄가는 치렀다라고 생각하고, 본인께서는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으시다라고 하십니다. 자, 일단 답변은 들어보셨는데 좀 의외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형사적으로 응분의 어떤 법적 조치를 받는 게 중요하지,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생각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 근데 제가 볼 땐 현재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로서. 지금 거기까지 생각하고 그럴 생각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혹 몇몇 대중들은 이거를 오해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영재 씨의 정확한 잘못에 대해서 형사적 판단과 또한 징역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출 일이지, 지금 민사소송, 나의 피해 보상까지, 배상까지 생각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일 수 있다는 거죠. 즉, 모든 형사소송이 마무리된 뒤에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저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오는 6월 2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영재 씨가 과연 이걸 받아들일지 아닐지, 대법까지 가져갈지, 이건 역시도 지켜봐야 되고요. 이게 모두 끝난 뒤에 과연 어떠한 추가적인 소송이 제기되는지, 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취재해 가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